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시습할 그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사인파, 사각파, 톱니파, 삼각파 이 4개를 아이템을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동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 위로 끌기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위로 끌어온 다음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이 관련된 그 신호가 이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가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하나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능을 구현할 때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지만 끌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놓았을 때 그 데이터 정보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아래에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될 게 데이터의 이름과 그 다음에 타입 정보가 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으로는 이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 자, 현재 끌기와 놓기 작업으로부터 끌기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끌어온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끌기와 놓기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랩뷰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요청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에러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끌기 시작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신호 선택에서 선택된 값에 따라서 이전 강좌에서 한번 진행했었던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뭐 사인파라든가 사각파, 톱니파, 삼각파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든 다음에 그 신호를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 이벤트의 데이터라고 하는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가 되어 있고, 원소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네임과 그 다음에 드래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원소인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묻기 함수를 이용하시고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네임과 그 다음에 베리언트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소죠. 클러스터 타입의 원소인데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끌기 모드 같은 경우도 카피 온리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웨이브폼 그래프 위에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 우선 끌기 입력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에서 끌기 입력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이름 정보를 읽어와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데이터 네임을 웨이브폼이라고 했기 때문에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네임이 있는지를 원디배열 검색 함수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 카테고리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값을 허용됨이라고 하는
그 값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값이 참값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웨이브폼 그래프에서 이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놓기라고 하는 자 이벤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가 선택한 신호 정보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이름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디벨 검색 함수를 이용해서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네임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 배 정도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웨이브폼 그래프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놓기에서는 허용대임 값이 참이 될 거고, 만약에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네임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 물음표 값은 거짓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리스트 박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자,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신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여기에서 자, 아이템을 사인파, 사각파, 자, 톱니파, 삼각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자, 사이즈를 자, 적당하게 맞추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는 굳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자, 아이템은 이렇게 네 가지이기 때문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해볼까요? 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범위는 굳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프로퍼티에서 그냥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을 자,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운영하실 때 자, 신호 선택에서 자, 끌기를 시작을 했는지 그 이벤트를 하나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하나의 화일바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자, 이벤트 구조 하나 넣어 주시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잠깐 가셔가지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하나 정지 버튼을 하나 지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을 자, 여기에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다시 자, 블록 다이그램에 오셔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코드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가로 방향으로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신호 선택에 대해서 이벤트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신호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끌기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보면은 끌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서 끌기 시작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컨트롤은 관련된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하고 끌기 모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신호 선택 값에 따라 가지고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선택 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자 보면은 인덱스가 0, 1, 2, 3까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프레스 vi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 부분에 자,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자, 0인 경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에다가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0인 경우는 사인파 자, 이렇게 라벨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아이콘으로 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걸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는 사각파가 되겠죠. 사각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사각파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자, 사각파의 출력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지우고 자, 여기에서는 자, 케이스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톱니파가 되겠죠.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톱니파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케이스 복제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삼각파가 되겠죠. 삼각파라고 하어 있고요.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삼각파를 자,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신호 선택이라고 하는 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값의 값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신호의 그 시뮬레이션 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우선은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 방법은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베리언트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서 베리언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값을 연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차원 배열 형태 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는 자, 클러스터 타입이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 네임과 그 다음에 드래그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테두리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클러스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데이터 네임과 그 다음에 자, 드래그 데이터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네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처럼 이론에서처럼 웨이브폼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이름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드래그 데이터에 자, 베리언트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언트라고 하나 함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클러스터 데이터인데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야 될 데이터 타입은 배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로 데이터를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끌기 모드에서도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카피 온리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신호 선택에서 자, 끌기 시작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했을 때 선택된 신호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런 클러스터를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형태로 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값을 인가해 줬고요. 다음으로 이벤트를 또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웨이브폼 그래프의 끌기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그래프 여기서 이제 저는 라벨을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끌기라고 하는 이벤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끌기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끌기 입력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자, 파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입력 부분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이름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타입 정보가 좀 늦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자, 별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자, 원디별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원디별 검색 함수의 입력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1차원별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에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가져오실 때도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원소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네임은 웨이브 폼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값을 자, 허용된 물음표의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끌어올 때 데이터를 내가 참조할 수 있도록 자, 설정을 해준 상태가 되겠고, 또 이벤트를 하나 등록할 건데, 이번에는 자, 그 마우스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놓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우스로 자, 끌어와서 마우스를 놓는 순간 그 신호에 해당하는 내가 선택한 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그래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끌기에서 놓기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이름 정보를 자,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자, 사용했던 원디별 검색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코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리겠고요.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가 가급적이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자, 배치되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디별 검색의 결과값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관련된 정보를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0 뒤에 마침표 두 개를 하시게 되면은 0 이상의 값들은 관련된 케이스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하는 게 자,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은 자, 이 부분을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관련된 케이스를 수행하게 저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네임 정보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인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석으로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자, 데이터 이름 정보를 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데이터 이름에 해당하는 자,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 그 데이터의 타입은 배 정도를 원소로 갖고 있는 자,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dbl 숫자형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원별 형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타입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겠고, 그리고 관련된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에러를 지워주는 동작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일반 에러 핸들링도 있지만 뭐 에러 지우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지우도록 운영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리스트 박스에 있는 신호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 위로 끌어오면은 관련된 신호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동작을 지금 구현을 해 봤고요. 지금 이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자, 실행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신호 선택에서 사인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정지를 하시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신호 선택에 대해서 끌어서 놓기 모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끌기 허용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사인 파일 선택을 하고 끌면 끌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그런데 정보가 표시가 안 되네요. 아,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보면은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값을 연결을 안 해줬네요. 자,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 원디별 검색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 끌어서 넣는 거를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값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 거짓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가 하나 좀 누락된 게 있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사인파를 자, 놓고 그래도 동작을 안 하네요. 지금 끌기 입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자, 끌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래프의 끌기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이 참값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참인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이 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놓을 때 지금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론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죠. 삽입에서 자, 신호 조작에서 자,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배정도 데이터 1차원 배열 형태의 배정도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베리언트로 바꾼 게 아니고 다이나믹 데이터를 바로 배정도 타입으로 바꿨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드래그하고 놓으시게 되면 나오죠. 즉, 그러니까 이 베리언트로 데이터를 변환하시기 전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우선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보니까 다이나믹 데이터를 바로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라벨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여기 주석으로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1차원 배열 형태의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게끔 출력으로 내보내 주신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작을 확인을 해보면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이 부분은 정상 동작이니까 지우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사인파를 가져왔을 때 다음과 같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VI가 한번 실행이 될 때 이전 컨디션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그래프 데이터를 초기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처리해서 자, 그래프를 지우신 다음에 상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전 컨디션에 상관없이 자, 시작할 때마다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는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사인파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사각파, 그 다음에 톱니파, 그 다음에 삼각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에 끌기 동작을 수행을 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끌기, 놓기, 데이터 얻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